볼커의 SD 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 제 20화입니다. 와, 벌써 20편을 만들었더라고요. 20화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알가스 기사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전설의 거인 편까지 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알가스 기사단.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알가스 기사단부터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편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편에서부터 그 다음 편이 되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지크지온 편의 마지막 이야기 4부에 해당하는 빛의 기사 편까지 생각을 하면 알가스 기사단부터 빛의 기사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 앞에 라크로와의 용사편하고 전설의 거인편이 뭔가 이게 기본을 깔았다.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세계관 설명하고 캐릭터들 등장하고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물론 알가스 기사단도 캐릭터가 등장하고 세계관을 설명하는 작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즉 말하자면 이제 바닥가는 작업을 하는, 미싱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바닥가는 작업을 하는 그런 작품인 건 맞지만, 외전이란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가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20화, 오늘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제 20화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3부에 해당하는 알가스 기사단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왜 알가스 기사단이 아니고 아브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알가스 기사단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 스타드카 월드, 이 외전의 세계관의 이름은 스타드카 월드죠. 이 스타드카 월드의 변경에 위치한, 즉 좀 구석에 있죠. 이제 변경에 위치한 국가가 바로 라크로아 왕국입니다. 예, 요거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라크로아 왕국은 실은 이 스타드카 월드 전체로 볼 때는 좀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치고는 나중에 가서 다양한 나라들이 나오면 더 확실해지는데 규모도 좀 작은 편이고 굉장히 소소한 왕국입니다. 다만 그 용사 건담의 그 증표가 되는 그 우리 전자스피어 같은 게 꽂혀 있었죠. 그만큼 이제 전설의 땅으로서는 중요한 곳이지만 그냥 왕국으로서는 그냥 변경에 위치해 있는 왕국이었죠. 여기가 이제 마왕 사탄 건담의 침공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싸우던 이야기가 우리 이제 라크로와의 용사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바로 이 라크로아 왕국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노아 지방, 노아 지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노아 지방에서도 새로운 분란이, 그러니까 라크로아에도 지금 분란이 발생을 한 거죠. 마왕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새로운 분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게 드래곤 퀘스트를 모티브로 해서 그래요. 드래곤 퀘스트 1이 굉장히 좁은 그 라다툼 왕국이라는 세계를 베이스로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드래곤 퀘스트 2로 가면 조금씩 세계가 그 옆 나라 같은 뭐 알레프갈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드래곤 퀘스트 3에 가면 약간 스포일러긴 합니다만 그 세계조차, 그 넓었던 세계조차 전체 세계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로토 시리즈가 이야기를 넓혀왔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노아 지방이란, 노아 이제 브라이트 노아 같은 이름에서 왔겠죠. 노아 지방에서도 이 라크로아와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분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아 지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노아 지방에는 일단 이 블랙스 왕이 다스리는 알가스 왕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왕이 블랙스입니다. 예, 우리 이제 에우고의 대빵, 에우고의 창설자로 이제 유명한 이제 블랙스 준장을 모티브로 한 블랙스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콘스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문조 제국이 있습니다. 예.
콘스콘 왕은 콘스콘이 누구예요? 뭐 이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콘스콘은 그 친구죠. 그 저기 릭돔 12기 잃어버리신 분. 네, 릭돔 12기. 예, 그래서 아무로한테 12대의 릭돔 12대를 순식간에 하는 그 캐릭터인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잘 집어넣었어요, 캐릭터를. 아마 성격을 보고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당황하고 심약한 캐릭터로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콘스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조 제국인데 아마 문조는 그 지온군이 있는 그쪽 그 사이드 3의 지역이 이제 문조죠. 그 콜로니 이름이 문조기 때문에 그렇고 알가스도 그런 식으로 이름들을 다 따온 것이 됩니다. 참고로 이름은 제국인데 원래 제국이면 이제 좀 이렇게 집에 식민지가 있거나 아니면 황제국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스타워즈의 영향권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 없는데 그냥 제국이 나쁜 거예요. 항상 착한 왕국과 나쁜 제국이 있습니다. 그냥 항상 그래요. 뭔가 패권을 하는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불러왔던 경향이 있어서 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악의 왕국보단 악의 제국이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들 만화들 보면 악의 제국이지 뭐 악의 왕국이 아니죠. 뭐 조이드만 해도 그렇죠. 조이드만 해도 공화국 대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국을 쓰는데 뭐 딱히 이 나라가 제국스러운 면모가 있는지는 뭐 그려지질 않아요. 다만 이름이 알가스 왕국과 문조 제국입니다. 그냥 그런 이름이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이건 좀 그렇지만 이제 고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고종이 이제 조선의 왕이었다가 이제 황제국을 선언하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제국으로서 성립될 만한 나라냐라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일단은 이름은 붙일 수 있는 거죠. 제국. 그렇게 이제 문조 제국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은 원래 그렇게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옆나라끼리인데 별로 뭐 쌈도 없고 사이가 좋아서 왕래도 좋았고 그래서 알가스 왕국의 카미유 왕자랑 문조 제국의 유일이 공주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자라는 설정까지 가기도 하는데 뭐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카미유 왜 당신은 카미유인가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스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레빌 왕의 딸은 프라우고 블랙스 왕의 아들은 이제 카미유고 그다음에 콘스콘 왕의 딸은 유일이입니다. 그렇죠. HP30 그렇죠. 우리 가련한 공주님이신데 가련한 공주님이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이제 동화 이야기로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합병될 예정이에요. 합병될 예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자와 이 나라의 공주가 결혼을 하면 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지방은 어차피 냅두면 통일이 될 상황이었어요. 다만 알가스 왕국 쪽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둘의 자녀가 진정한 의미로 이 노아 지방 통합 왕국의 이제 주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유럽의 뭐 30년 전쟁부터 100년 전쟁 뭐 이렇게 뭐 영국 내전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 다 알게 되지만 결국은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원래도 여기는 냅두면 하나가 될 땅인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제국이 있고 왕국이 있지만 뭐 이 두 나라 뭐 왕자랑 공주랑 대놓고 서로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뭐 백성들은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뭐 행복합니다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판이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콘스콘 왕이 그 심약한 콘스콘 왕이 갑자기 힘으로 이 노아 지방을 내가 다 정복을 하리라. 내가 이 노아 지방의 진정한 왕이 되겠어. 내가 짱이야. 알가스 왕국 저런 거 내 발 밑에 둬야겠어. 라고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조 제국이 특별히 알가스 왕국을 해치울 만한 군사 세력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온족과 손을 잡아서 알가스 왕국을 침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노아 지방에 벌어진 분란인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뭐야 지온이 뒤에서 속닥속닥 한 거예요. 네, 속닥속닥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간단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흑막은 지크지온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왕 사탄 건담도 사탄 건담이 깨어나서 스스로 마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꼬드겨서 라크로아 왕국을 침공하게 만든 건 나중에 나오지만 지크지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르크 카체를 모티브로 하는 우리 마쿠베 카체를 신관 마쿠베 카체를 꼬드겨서 전설의 거인을 깨워서 라크로아 왕국을 공격하게 만든 것도 지크지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콘스콘 왕이 갑자기 이제 패도로 나아가는 즉 알가스 왕국을 침공하게 만든 것도 지크지온 때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지크지온. 뒤에서 협잡질만 하고 막 이렇게 야 너가 가면 내가 군대 빌려주지. 군대 빌려주고 괜찮아. 노아 지방 네가 먹어. 너가 먹어. 난 군대만 빌려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코랑도 아니 이게 어차피 통일될 건데 야 너 통일돼도 너는 딸이고 저긴 아들이잖아. 그러면 문조제국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나라를 씹어먹고 카미오 왕자를 저기 유일이 공주한테 그냥 뭐 이렇게 주든가 말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긴 것 같아요. 나쁜 놈이야. 너무 어른의 얘기로 만들었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알가스 왕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과거 용사 건담, 우리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편에 나왔던 그 용사 건담이죠. 이름이 건담인 용사, 건담의 용사의 후예들은 건담족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건담족.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라크로아의 용사편, 전설의 거인편에서는 한 번도 나이트 건담 외에 건담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이트 건담이 아닌 건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과거 용사 건담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담족이라고 불리고 유니온족의 하나인 거죠. 유니온족, 지온군에 대항하는 유니온족의 하나인 건담족인데 이들로 이루어진 기사단, 이른바 알가스 기사단을 구성해서 이에 대응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문조 제국은 지온족이라는 힘을 얻었고 여기는 과거 용사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정예기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예기사단 vs 지온족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진 상황입니다. 알가스 기사단 멋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스토리적으로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뭐 이렇게 0080까지 그냥 다 더블 제타, 뭐 뉴 건담까지 한 번에 다 스토리는 여기서 다 처리해 버리게 되는 건 있지만 멋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바로 이 알가스 왕국이 전설에 나오는 용사 건담의 발상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중에서는 발상지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용사 전설의 발상지, 즉 여기서 용사 건담이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전설이 이제 전 스타도카 월드로 퍼져나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사 건담이 알가스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후예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정착한 데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후자가 불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강의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용사 건담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스페리올 드래곤과 하나가 된 뒤에 그 바로크건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최근에 나온 창세기 같은 데서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용사 건담은 돌아오질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용사 건담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지역일 수는 있지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출신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SD 건담 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용사 건담 전설, 그 전설의 발상지, 그 전설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여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스피어는 라크로아 왕국에 있어서 라크로아 왕국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자스피어가 나중에 라크로아에 남은 거지. 네, 그러니까 라크로아에서 용사 건담이 뽑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용사 건담이 있고 전자스피어를 들고 싸웠다라는 전설이 있고, 그 전자스피어가 용사 건담이 죽을 때 라크로아의 땅에 봉인이 된 것뿐이죠.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디테일은 없어요. 네, 그 디테일은 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창세기 편 나왔는데도 거기서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딱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충, 그러니까 건담족, 어쨌든 라크로아에는 전자스피어는 있지만 건담은 안 살아요. 알가스 왕국에는 전자스피어는 없지만 건담들은 살아요. 많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 알가스 기사단 편의 내용을 보면 건담족은 이 4명만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4명만. 네. 근데 이 4명이 되게 재밌는 건 용사 건담의 후예들이라고 돼 있지만 이들이 딱히 친척은 아니에요. 뭐지 이 관계는? 싶은데 하긴 용사 건담이 워낙 옛날 사람이라 하여간 건담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알가스 기사단의 구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가스 기사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가스 기사단 그러면 아까 봤던 4명을 카다스에 있었던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4명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사단이잖아요. 그룹입니다. 이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사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잠깐 정리하면 드래곤 퀘스트는 로토 시리즈가 그렇죠. 로토의 후손들이죠. 로토의 후예들. 그러니까 득회 1의 주인공부터가 이제 로토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드래곤 퀘스트 2는 이 1의 주인공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3는 시간축이 가장 앞으로 가서 초대 로토가 여기서 나오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드래곤 퀘스트 11이죠. 11에서는 이 모든 거에 아주 최초가 되는 진정한 최초의 용사가 또 나오기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가스 기사단의 구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가스 기사단은 먼저 검사 제타 건담이 이끄는 기마대가 있습니다. 검사 제타 건담이 대장이고요. 부관인 검사 리가지, 그 다음에 여기 검사 부관은 한 명이에요. 부관은 한 명이고 이쪽에 있는 나머지 둘은 엄청 많습니다. 수가 여럿 있어요. 나머지는 검사 짐 스나이퍼 2, 검사 짐 코만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제타와 검사 리가즈이가 대장, 단장, 부단장을 하고 그 뒤에 쭉 얘네 둘이 두 종류가 두의 기마병이 쫙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그려지진 않은데 설정상으로는 어쨌든 기마단이라고 할 정도의 숫자는 있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제타 건담이 이끄는 이 기마대, 그리고 투사 더블 제타가 끌고 다니는 이 전사대, 전사.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면 파이터예요, 파이터. 전사들 몸으로 부딪히고 몸빵하는 애들. 대장이 요 투사 더블 제타 건담이고요. 그다음에 부관이 전사 리티어스, 그리고 부하들은 전사 건캐논 2, 그다음에 전사 재간 등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중에서 재간이 제일 고성능인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중요한 건 뭐죠? 인지도입니다. SD는 인기빨로 파워가 정해지기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술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마법사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술사라고 쓰는데 법술사 뉴건담이 이끄는 이제 법술대가 있습니다. 법술대에는 부관인 회복 마법을 쓸 수 있는, 중요하죠. 회복 마법을 쓸 수 있는 승려 메타스가 있고요. 그 외에 승려 건탱크 2, 그 다음에 수행승, 짐 캐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런 구성이에요. 요런 구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지크지온, 그러니까 라크로아 용사편이나 전설의 거인편에서는 정말 RPG의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명, 그냥 전사들 몇 명이 갖고 있는 파티였는데 여기는 부대야. 정말 전쟁 규모가 되는 거죠. 알가스 기사단부터 규모가 갑자기 스케일이 커집니다. 물론 스케일이 컸다고 이야기 스케일까지 커지지는 않는 게 좀 아쉽지만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지고 이것 덕분에 나중에 원타이 기사나 성기병 이야기에서 전쟁을 묘사하기 좋은 그 기반이 이 알가스 기사단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뻐근해서 구성된 기사단입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는데 없어요. 정말 알가스 기사단 그럼 저 4명만 얘기해 주지 부관들까지 얘기해 주는 방송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설명드려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부관, 나머지는 부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이들은 이제 모두 좀 젊은 기사들이에요. 나이들이 어려요. 또 자신만만하고 자기 실력도 실제로 좋고 건담이니까 실력도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자신만만한 젊은 기사들인데 이들을 튀지 않게 하나로 묶어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두를 통솔하고 있는 기사 단장 나이트 알렉스가 뛰어난 통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가 이게 건담 리얼 건담을 생각하면 그렇죠. 알렉스가 제타 더블 제타 뉴를 다 부하로 둡니다. 이게 그 전국전에서도 우리 이제 알렉스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전국전 후반부 주인공 알렉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렉스에 대한 애정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 SD 건담 팀들이 특히 이제 우리 요코이 화백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알렉스에 대한 강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SD 건담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마이너 취향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MSX, MXV 그 다음에 그런 외전들 이런 데 나오는 캐릭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메인급에서 천대 받는 애들 엄청 좋아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마이너주의 뭐 이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지 물론 알렉스는 메이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OV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인급 TV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푸시를 받는 그런 캐릭터죠. 하여간 나이트 알렉스가 기사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각자 개성이 넘치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누구 나오면 듣겠어요? 기마 실력은 내가 최고야, 힘은 내가 최고지, 마법은 내가 짱이야 막 이런 애들이니까 통합이 안 되는데 그걸 알렉스가 다 통솔을 했었던 거고 이들이 나이트 알렉스에게 갖고 있는 신뢰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항상 최신 건담을 다루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갈게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나이트 알렉스의 통솔 아래로 이렇게 하나로 알렉스 기사단 알가스 기사단이란다. 알가스 기사단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그래서 문조 제국이 갑자기 침공해 왔죠. 그러니까 문조 제국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옆나라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문조 제국 우리도 왜 이게 정확하게 몰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일본이 어느 정도 병력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조 제국이 이 정도 있겠지 하고 알고 있었는데 지용족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갑자기 병력이 늘어난 거죠. 몬스터들을 끌고 확 쳐들어오니까 당황했는데 이들이 워낙 그 알렉스의 통솔하에 아주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탁탁탁 해서 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되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단은 막아내면서 뭐 1진 1퇴를 왔다 갔다 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럼 문조 제국 축에는 누가 있느냐? 이 문조 제국 군대, 문조 제국군을 이끄는 자들은 지온족이죠. 지온족이랑 손잡았다 그랬잖아요. 지온족들인데 이 지온족에는 누가 있냐? 나이트 바우, 투사 드라이센, 주술사 큐베레이 이 셋이 이 지온군을 즉 문조 제국군이죠. 이끄는 수장들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나이트 바우, 위에 나이트 바우, 투사 드라이센, 주술사 큐베레이 이렇게입니다. 이 둘은 이제 더블 제타 출신이고 이분 혼자 제타 건담 뭐 더블 제타까지 나오시죠. 근데 전체적으로 더블 제타 악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지온 삼마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먼 훗날이긴 하지만
지온 산마다는 계속 나옵니다. 지온 산마다. 그러니까 지온을 이끄는 세 명의 뭐 이제 뭐 마법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뭔가 이제 마법 아이 왜 산마단이냐? 이들은 마법 아이템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나이트 바우는 여기 이제 여기 사진에선 잘 안 보이겠지만 올빼미의 지팡이라고 하는 마법 아이템을 갖고 있고 투사 드라이스는 이 방패 이게 용의 방패인데 이게 힘을 늘려줍니다. 이게 빠르기 기술을 늘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지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주술사 큐베레이가 들고 있는 사자의 도끼는 힘을 높여줍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법 아이템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온 3마단이라고 불렸던 거죠. 네, 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렉스가 워낙 모든 대처를 잘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렉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가스 기사단을 일단 와해시키기 위해서 나이트 알렉스를 사로잡기 위한 함정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함정으로 나이트 알렉스를 사로잡아서 문조 제국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하게 되죠. 자, 이때 이게 구속구예요. 구속구. 그러니까 나이트 알렉스를 가둬놓은 구속구인데, 예, 구속구인데 모양이 초밤 암호죠? 예, 초밤 암호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밤안개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지온 산마다는 자기의 능력을 파워업하는 용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부족한 걸 메꾸는 식으로, 예, 맞아요, 장비를 준 거예요. 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줬는데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나이트 알렉스는 사로잡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가스 기사단 편에서 알가스 기사단의 단장은 이 나이트 알렉스인데 나이트 알렉스는 실제로 지금까지 앞에는 앞부분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야기의 시작점은 나이트 알렉스가 잡히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알가스 기사단 편의 나이트 알렉스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이제 그 슈퍼마리오의 피치공주 상태입니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구하러 가야 됩니다. 참고로 저 초밤 암호로 잡혀있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죠. 네, 그래서 저런 센스들이 참 SD스럽다 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에 나이트 알렉스는 사로잡혀서 문조제국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애니메이션판 OVA에서는 이 지온 3마단이 함정을 파서 잡은 게 아니라 지크지온이 직접 나와서 알렉스를 잡아가는 걸로 연출이 돼 있어요. 아마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뭐 복잡한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그냥 3마단하고의 싸움 속에 함정에 빠져서 잡혀갑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 여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잡혀가고요. 잡혀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나이트 알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알가스 기사단의 3인방 있죠. 우리 이제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는 뭐 어떻게 일단 함정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단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온 3마단의 계략대로 나이트 알렉스가 없어지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야, 네가 거기서 단장을 커버 쳤어야지. 야, 무슨 소리냐? 네가 거기서 그걸 막았어야지. 야, 네가 거기서 뒤에서 이제 버프를 걸고 막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글 탓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롤은 안 합니다만 그런 용어가 있더만요. 롤 안에서 사실 잘 몰라요. 정글 탓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원딜이 잘못했네, 정글이 잘못했네 뭐 그런 용어는 예, 주식 백과톡에서 몇 번 들어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한 거예요 서로. 원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야.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뭘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뭘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거야. 네 탓인 거야. 네 탓이고. 야 임마 너 때문에 임마 알렉스 우리 단장이 잡혔잖아.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네, 싸움이 난 거죠. 네, 그런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은 롤 하시나 봐요. 근데 저 진짜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롤. 저 AOS 장르는 옛날에 카오스 한번 해보고 못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여담이 됩니다. 예, 나중에 이건 뒤에 얘기합시다. 하여간 그래서 이 알가스 기사단은 이 탄탄한 결속력이 장점이었는데 와해되기 시작하고 기마대는 기마대대로, 전사대는 전사대대로, 법술대는 법술대대로 지 마음대로 이제 싸우는 양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는 조직이죠. 조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즉 이제 알가스 왕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온 산마단이 계략에서 알렉스는 잡혔고 이제 알가스 왕국은 곧 문조 제국에게 먹혀버려서 지온적의 것이 될 거다라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때 한 젊은 기사가 노아 지방 근처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걷고 있던 젊은 기사는 바로 라크로아의 젊은 기사 아무로였습니다. 지난번 전설의 거인편 시작하기 전에 라크로아의 용사편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아무로는 라크로아로 돌아가지 않고 수행의 길을 떠났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아무로는 마왕 사탄 건담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기사였죠. 나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담보다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약한 거야. 약해서 충분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내가 미드를 지켰어야 돼. 난 진짜 게임 안 했는데 왜 용을 다 알지? 미드를 지켰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내가 클릭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나이트 건담과 함께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나이트 건담이 또 보여주는 기사로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임전무퇴의 자세. 막 어떨 때에도 막 상냥하고 정의로운 마음. 막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런 모험을 하면서 나는 어떤 기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 끝에 라크로아 왕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도 나만의 강함을 찾아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행길을 떠났던 것이고 그 여행의 길의 끝에 노아 지방에 도착했었던 것이죠.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아무로가 숲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문조 제국이었습니다. 문조 제국 쪽에 먼저 갔어요. 문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문조 제국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듣고 갔는데 최근 전쟁에만 힘을 쏟느라 나라 안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물자를 막 징발을 하고 무조건 지온족한테 다 물건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심지어 지금 이 군대가 자기 나라 군대가 아니잖아요. 외부 군대 끌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주러 온 그게 명나라 군대라고. 그러니까 얘네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물자가 탁 가고 막 사람들은 막 굶어 죽는데 치아는 엉망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아무로는 이 문조 제국의 유이리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유이리 공주는 아무로가 이제 라크로아에서 온 나이트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하게 되니까 실은 원래 문조 제국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미안하다. 현재 전쟁 중이다. 옆에 나라 알가스 왕국이랑. 근데 나는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한다. 그러니 유이리 공주는 내가 사랑하는 카미오 왕자가 알가스 왕국에 있다. 지금 전쟁한 뒤로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의사가 있음을 알고 카미오 왕자한테 전하면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트 암으로 그러니까 방랑을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수행을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알가스 왕국에 가주면 안 되냐 가서 카미오 왕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착한 공주예요. 네, 착한 공주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착한 공주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배신자지. 왕국의 배신자지. 전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알가스 왕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주라는 작자가 이제 나는 저쪽 나라 왕자가 좋으니까 나는 화평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나라 그 있죠? 북 짓는 이야기 그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호동왕자. 호동왕자 이야기죠 이게. 호동왕자 이야기 비슷해지게 가는 거예요. 예.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요. 약간 낭랑공주 상황이죠. 아까까지 줄리엣이었는데 갑자기 전쟁 중인 우리나라에 뭐 이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호동왕자 낭랑공주 같은 상황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색선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아무로한테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로는 다음 행선지로 알가스 왕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죠. 문조 제국에 지온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우리가 마왕 사탄 건담을 해치웠는데 왜 자꾸 몬스터들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가스 왕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로는 알가스 왕국으로 가는 도중에 이 지온 산마단과 알가스 기사단이 전투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로는 건담을 닮은 자들을 본 거죠. 나 나이트 건담, 저렇게 생긴 건 나이트 건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 여기 건담처럼 생긴 애가 또 있어? 인 거예요. 아, 도플갱어를 봤으니까 이제 큰일 나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아무로가 이제 제타를 발견하는 씬에서 한 컷을 가져왔는데, 이제 검사 제타고 이 타고 있는 말의 이름은 아가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커트 부분이라든가 여기 발 부분이라든가 얼굴 부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아가마죠. 그래서 이 말의 이름은 에마 아가마입니다. 그거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슬쩍 넣었어요. 아가마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담을 닮은 자들을 발견하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을 따라가서 일단은 돕게 되죠. 상대가 지원족이니까 일단 칼을 빼들고 알가스 기사단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대 3개가 말하면 연계 작전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고전을 하고 있는 걸 아무로가 가서 일단 도와줍니다. 뭐 전투는 뭐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그러고 나서 아무로는 이 알가스 기사단과 함께 성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알가스 왕국의 성으로 와서 블랙스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아련하게 돼서 내가 라크로아에서 온 나이트 아무로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실은 우리 나라에 지금 나이트 건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나이트를 내가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수행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걸 보게 됐다. 근데 이들은 왜 건담이랑 닮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기가 그 용사 건담의 전설의 발상지다 라는 얘기도 여기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니 나이트 알렉스라는 기사단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잡혀가서 지금 엉망으로 싸우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지온족에게 당할 것 같다 라고 불안해하니까 나이트 아무로 일단 좋은 편으로 설명하면 정의로운 마음이 있고 나이트 건담한테 배운 게 뭡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한번 내 뜻을 펼쳐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로는 나도 함께 싸우겠다. 지온족과 싸운다면 내가 한 몸 보태겠다. 라고 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뭐 뒤집어 말하자면 이제 계속 혼자서 돌아다녔으니까 슬슬 여비가 떨어질 때가 됐어요. 좀 사악하게 생각하면 아싸 취직 아싸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전쟁 중인데 나 나이트인데 안 필요합니까? 그냥 용병 된 거예요. 용병 된 건데 멋있게 이제 처리가 되죠. 정의를 위해서 이제 참전한 걸로 좋게 봐줍시다. 아무로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이따 나중에 가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나이트 건담이 주인공이긴 한데 이 SD 건담 외전 전체를 통틀어서는 이 나이트 아무로가 주인공이 됩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타이의 대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내용은 이제 포프의 대모험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포프 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로의 외전으로 마무리는 되죠. 근데 그래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무로는 이렇게 알가스 왕국에 참가하게 되죠. 알가스 왕국, 알가스 기사단에 참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몇 번 나가봤는데 이놈 자식들이 이 제타, 더블 제타, 뉴건담이 성격이 얘네가 말을 안 들어. 여기서 일단은 같은 동률이고 자기는 이제 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손님 기사니까 뭐 이제 각자 싸우는데 하여간에 연기한대. 지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막 누구 공격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 도와주고 지나가고 답답해. 그래서 막 전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나도 아무로도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자기가 미숙하다 그러지만 자기도 나름 나이트 건담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했잖아.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지. 야, 이건 아닌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아무로 앞에 새로운 자가 나타나죠. 바로 뭐든지 알고 있다고 하는 정령 캔들우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이 나타나셔서 사실 이거 이제 뭐 여러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숲속의 요정님이신데 이분이 나타나셔서 아무로에게 알려줍니다. 힘, 기술, 그리고 마법이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그리고 용과 사자와 부엉이를 모아야 된다. 라는 예언을 아무로에게 주게 됩니다. 예, 캐틀인데요. 예, 그렇게 핸들이라고 썼네. 예, 캣톨이죠. 캣톨. 요거는 맞아요. 수정하는 게 낫겠다. 아예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잠깐만요. 초스피드로 수정하면 되죠. 그러게요. 왜 캔들이라고 내가 썼지? 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캐틀이라고 쓸까요? 캐틀이라고 쓰면 깔끔하겠죠? 요건 조금 수정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아이고 요거 말고 자료를 만들다가 조금 잘못 썼네요. 네네 네네 그거는 제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캐틀이 맞아요. 이분이 한 번 더 나오니까 조금 수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됐고, 네, 됐죠?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거로. 그럼 그의 앞에 무엇이든 알고 있는 정령 캐틀우드가 나타나서 자연스럽죠? 전 이런 건 참 잘해요. 여러분, 레드썬, 뾰로롱, 없던 걸로 하고. 자, 이어서 갑시다. 죄송해요. 오타를 쳤네요. 정령 캐틀우드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줍니다. 힘, 기술, 마법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힘이 나타나고 용과 사자와 부엉이를 모으라 라는 예언 같은 힌트를 아무로에게 줍니다. 아무로는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이들을 제대로 하나로 모아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근데 요 얘기를 먼저 요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마침 잘 됐습니다. 끊어진 김에 요거 정리하죠. 자, 갑자기 왜 힘, 기술, 마법이란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실은 이거 카드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앞서서는 우리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편이랑 전설의 거인편 때는 그냥 HP 혹은 MP 뭐 요 앞에 사실 HP든 MP든 용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숫자 카드의 숫자가 높으면 강하고 낮으면 약하다. 숫자가 높으면 이기고 낮으면 진다 라는 규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게임으로서 갖고 놀 수 있는 요소는 매우 적었던 거죠. 물론 갖고 놀 수 있는 룰이 있긴 있습니다만 솔직히 뭐 요새 나오는 뭐 유희왕이랑 벵가드 같은 뭐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장난스럽고 별로 이렇게 게임으로서 깊이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알가스 기사단이 이제 3편이죠. 3편에 들어오면서 카드다스가 한 번 버전업을 합니다. 버전업을 하면서 속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속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속성이 이 세 가지. 바로 요 칼 모양이 기술이고요. 요 도끼 모양이 힘이고요. 요 지팡이 모양이 마법입니다. 제가 색깔하고 이걸 맞추진 않았는데 그래서 힘, 기술, 마법이라는 속성이 붙게 돼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카드다스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이때 들어가고 조금 이따 없어지긴 하는데 이때 이제 요거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속성 개념은 가위바위보 개념이어서 기술은 마법이 이기고요. 마법은 힘이 이기고요. 힘은 기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예요. 힘은 기술이 힘을 이기고요. 힘은 마법을 이기고요. 마법은 기술을 이겨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그 지온 3마다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한 거냐면 바우는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기술은 마법한테 약하니까 마법 지팡이를 준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그 다음에 힘인 드라이센은 이제 기술한테 당하니까 기술의 병기를 줌으로써 이걸 좀 메꾸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마법을 쓰는 주술사 큐베레이한테는 힘을 주는 사자의 도끼를 장착을 해서 이거를 좀 속성값을 완화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한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특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어하는 형태로 장비한 거다. 네, 그런 식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카드 게임으로서 엄청 그럼 이제부터 뭔가 좀 재밌게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그렇지 않고 결국은 숫자 노름으로 끝나는 게 좀 SD 건담 카드다스의 아쉬움이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본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런 와중에 아무로가 카미오 왕자한테 말을 전했겠죠. 유일이 공주가 평화를 원하고 있고 문조 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눈 돌아가지. 눈 돌아가죠. 사랑하는 줄리엣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 로미오 당신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유일이 공주를 빼돌리기로 합니다. 카미오 왕자는. 얘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이 공주를 거기서 구출해내자. 좋게 말해서 구출해내자. 속을 때까놓고 말해서 빼돌리자. 빼돌리면 쉽게 말해서 나는 장인어른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는 장인어른한테는 관심 없고 유일이 공주만 데려오면 문조 제국하고 싸워도 돼. 약간 요런 게 카미유가 성격이 그래요. 근데 여기 카미유는 착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게 간미연 씨는 저기 그 베이비복스 그쪽 분이시고 그 이 간미유 뭐 이런 우리 이 카미유 비단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착한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줄리엣을 강미윤, 그렇죠, 강미윤 뭐 이런 거, 우리의 줄리엣 유일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문조 제국에 가다가, 근데 아까 보셨죠? HP 얼마죠? HP 아까 100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게요. 급발진 밟는 거 비슷하네요. 그러네. 비슷하네. 예. 그죠? 예, 바로 잡혀요. 얘 지금 여기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지만 쫄병 A입니다. 예. 결국은데 이분 쫄병 A예요. 쫄병 A. 그냥 그 바우 밑에 있는 애들 중 하나인데 잡혔어요. 약해. 왕자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알렉스가 잡혀갔잖아요. 그치만 전황은, 그리고 알가스 기사단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일진일퇴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팽팽한 전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알가스 왕국의 왕자가 볼모로 잡혀버려. 알렉스는 기사단장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어도 돼요. 죽어도 여기 싸울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굳이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없어지긴 했지만 한 명 없어진 거잖아요. 한 명. 근데 왕자는 다르지. 왕자가 가면 배가 끊기는데, 그쵸? 그런 상황인데 갔어요. 그리고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그간은 계속 뭐 전선에서 서로 간 보면서 서로가 뭐 내가 딱 이렇게 하면 이기긴 어렵고 막 이러면서 막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카미유 왕자도 구해야 되고 나이트 알렉스도 구했으면 좋겠고 아예 그냥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아무로는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블랙스완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렉스 대신 이 기사단을 이끌어 오겠다. 나한테 단장 대리, 그러니까 임시 단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내가 직접 이 군을 이끌고 가서 카미유 왕자를 구하고 기사단장 나이트 알렉스도 구하고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탁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 뭘 믿고 싶긴 한데 하여간에 그래서 아무로가 오고, 그리고 블랙스는 이 나이트 아무로가 너무 진정으로 말하니까 이 눈빛이 바짝바짝해요. 바짝바짝해가지고, 예, 제가 나이트 건담을 따라다닌 지 10년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서 됩니다. 예, 그래서 블랙스 왕도 굉장히 특이해요. 오케이 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뭐냐면 나이트 아무로가 그 앞에 전적을 보여줬어요. 이게 작품에서 되게 짧게 그려지지만 몇 번 싸우면서 얘 괜찮네는 보여줬고, 그 다음에 라크로아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문으로 라크로아 왕국에서 마왕과 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겠죠. 거기에 얘가
아 가짜는 아니네 또 확인이 됐고 지금 알가스 기사단은 엄청 뭐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그래 누구라도 얘가 기사단장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뭐 한번 뭐 믿지는 셈 치고 한번 맡겨놔 보자. 어차피 얘네가 얘 말을 제대로 듣겠어? 이런 마음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블랙스왕이 직접 갑옷을 내려줘요. 그 갑옷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아무로가 이제 제타 건담 때 타는 디제죠. 디제의 갑옷을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이제 아무로의 모습입니다. 한번 파워업한 거예요. 따다단. 네, 파워업한 모습으로 이렇게 파워업. 네, 이렇게 파워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로가 파워업이 되고 임시 단장이 되죠. 그런데 알가스 기사단 애들이 뭐 그냥 굴러온 돌이 제 나라 맞죠? 나라원들이 박힌 돌을 빼냈으니까 이거를 뭐 누가 받아주겠어? 야, 너 알았어. 너 나이트인 거 알겠고, 너 잘 싸운 거 알겠고, 너 정의감 있는 거 알겠는데, 야, 네가 알렉스는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낙하산 단장인 거지. 게다가 아니 왕은 뭔데? 야 왕은 뭔데? 야 나 네 밑에선 일 못해. 나 네 밑에선 일 못해.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로가 그들을 탁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나는 건담이란 이름을 가진 용사를 알고 있다. 그는 나이트 건담이다.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소리 안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싸워 악을 무찌르고 정의를 행하던 자이다. 니들도 전설 속 용사 건담의 후예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니들 모습을 봐라. 그게 용사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따라와라. 이렇게 딱 일가를 합니다. 아 세죠. 거기에 이제 얘네 벙찌인 거지. 어이씨, 야 아니 그니까 나 건담 맞는다. 아니 건담이라고. 알았어. 나도 건담이야. 건담인데 그럼 나도 자부심 있지. 나 자부심 있지. 자부심 있는데 건담. 아 진짜 야 너 알았어. 내 보여줄게. 너네 보여줄게. 내가 건담이라는 거 보여줄게. 건담이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요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로의 지휘 하에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무로도 레벨업이 된 거죠. 물론 내용은 그래요. 아 내가 누구 알아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그렇게 이제 보지 맙시다. 멋있잖아요. 나는 용사를 알고 있다. 너희들 안에서 그 용사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 너희들인 그 용사의 후예가 아니더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온 삼마단이 이끄는 지온군, 즉 문조 제국군과 이 아무로가 이끄는 알가스 기사단, 알가스 기사단과 드디어 전면전이 꽝 붙게 됩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로 혼자 싸우다가 점점 하나씩 참전을 해서 아무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싸우는 걸로 이제 연출했고 거기서는 이제 캐릭터성이 강화돼서 그렇고 실제로 그냥 같이 갑니다. 그냥 같이 가서 싸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따르게 되죠. 예.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근데 별이님 말씀하신 것도 먹혀요. 왜냐하면 예컨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뭐 소속감이라든가 뭐란가 말하자면 야 너 한국인인데 이거 못해? 너 남잔데 이거 못해? 너 여잔데 이거 못해? 이거 되게 꼰대스러운 말이긴 한데 막상 눈앞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울컥하거든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알았어 너 시키는 대로 해봐. 너 못하기만 해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러면서 약간 사기가 올라오긴 합니다. 예,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드디어 이 둘이 드디어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빠바바밤 vs 지온 삼마단 vs 알가스 기사단 이렇게 딱 너무 컸죠. 미안합니다.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장에서 이제 지휘를 누가 합니까? 우리의 레벨업한 나이트 아무로가 하죠. 나이트 아무로는 이 캐틀 우드 수정 한 번에 싹 돼 있죠? 제가 좀 잘 다뤄요. 이 캐틀 우드로부터 얻은 지혜 힘과 기술과 마법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는 속성값에 맞춰서 싸움을 붙이죠. 너무 쉬운 건데 뭐 엄청난 전략 같은 것처럼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 바오에게는 마법의 법술대를 보내요. 아무리 얘가 마법 지팡이를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술계 캐릭터니까 마법에 약하다. 법술대 마법으로 때려. 조져. 마법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쏩니다. 무빌피라 뭐 마법 주문도 몇 가지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건 정리해서 따로 한번 SD 건담 외전에 나오는 마법 주문 목록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법들을 막 써서 이제 바울을 잡고요. 그 다음에 투사 드라이센에게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빠른 속도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마대 검사 제타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막 힘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힘캔은 어떻습니까? 느리죠. 네, 힘캔은 어떻습니까? 느리죠. 힘은 세지만 느립니다. 한 방 한 방 강하지만 미스가 막 나. 근데 여기는 이제 민첩 뎁스가 높은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뎁스가 높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때리는 거지. 막 탁탁탁탁탁탁. 아 진짜 저거 한 대만 맞아라 그러는데 안 맞아. 안 맞아. 막 다 피해. 막 미스 나는데 여기는 데미지는 일씩 달지만 계속 다는 거야. 1111111. 아 그 짜증나죠. 그렇게 해서 투사 드라이센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큐베레이와 싸우게 됩니다. 몬스터 큐베레이는 누구냐면 이 주술사 큐베레이가 한번 쓰러진 뒤에 파워업을 한번 합니다. 큐베레이만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진에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이게 뱀 모양이 되는 건데 요거 잠깐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조금 너무 작죠?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들어가 갖고 요거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몬스터 큐베레이만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네. 자, 수정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약점 속성으로 돌려서 요게 몬스터 큐베레입니다. 요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힘의 전사대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마법으로 막 때리는데 몸빵이 되잖아요. 전사 몸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탱커인 거야. 탱커가 저쪽에서 마법사 계속 마법 쏘는데 인챈트 하는 동안 너는 때려라 나는 간다 마법에 맞아 파! 괜찮아 난 탱커니까 걸어가요. 우직우직 걸어가요. 얘가 넘버 3 같은 거지. 네가 소야? 나 죄영이야. 일로와. 빡빡빡 때려가지고 이걸 잡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점 공략을 이용해서 나 너무 옛날 개그 친 것 같아. 어쨌든 약점 공략을 해서 큐베레이를 잡죠. 몬스터 큐베레이까지 잡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가스 기사단은 지온 3마다 내에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지휘를 나이트 아무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나이트 아무로와 이 알가스 기사단 사이에 신뢰 관계가 생깁니다. 제 말대로 했더니 되네. 되네. 너 괜찮은 것 같아. 단장 할만하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해치우게 되고 알가스 기사단은 이 쓰러진 지온 3마단으로부터 역시 여러분 뭡니까? 아이템 가진 적을 해치우면 아이템 챙겨야죠. 조은이 지나가다 이제 하우씨 하나 잡으면 청혼검 챙겨야죠. 네, 이런 겁니다. 지온 3마단으로부터 각자 이제 투사 더블 제타는 큐베레이로부터 힘을 높여주는 사자의 도끼를, 그 다음에 법술사 뉴는 기사 바오로부터 마력을 높여주는 올빼미의 지팡이를, 그 다음에 우리의 검사 제타는 투사 드라이센으로부터 방어력과 기술력을 높여주는 용의 방패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이쪽은 약점을 메꾸는 게 아니라, 왜? 약점을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냐? 지온 3마다는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커버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한마음이 된 거야. 이제 나이트 아무로가 지휘를 했고 이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우리 속성값이네. 그래 내 약점은 네가 커버하고 내 약점은 네가 커버해.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기술로 달려. 마법아 누가 막아줘? 더블 제타 네가 막아줘. 더블 제타 나올 때 저쪽에서 기술로 온다? 법술사 뉴 네가 막아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한 팀이 되죠. 각자 자기 이제 장점만 하면 됩니다. 장점을 하면 내가 막아준다. 이렇게 가는 팀이 되는 것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가스 기사단이 정말 이제 마법 아이템까지 얻어서 정말 빠바밤 파워업을, 얘네도 파워업한 거죠. 네, 이렇게 파워업을 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지온족 다 해치웠죠. 이제 문조 제국군 없습니다. 예, 한 방의 거대한 대회전을 통해서 승리를 알가스 왕국이 거머쥐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카미오 왕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잃었죠. 이제 군대를 잃은 문조 제국의 콘스콘 왕, 여기 콘스콘 왕이에요. 콘스콘 왕에게 가서
화평을 요구합니다. 유일이 공주도 구해내고 그래서 자 이제 전쟁 그만하고 우리는 문조 제국을 없애려는 건 아니다. 문조 제국을 없애려는 건 아니다. 자 회복하자. 회복시켜다오. 자 우리 이제 평화협정 맺고 그냥 없던 셈 쳐줄게. 너 그러지 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코스코 왕이 이제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알았다. 코스코 왕이 그래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겠다 라면서 이제 왕좌에 앉는 순간 갑자기 코스코 왕이 앉아있던 의자가 몬스터로 변해서 코스코 왕과 그를 구하려던 유일이 공주를 한 번에 확 집어삼키게 됩니다. 뭐지? 하고 돌아보니 그 왕좌의 정체는 바로 지크지온의 명을 받고 콘스콘 왕을 감시하고 있었던 몬스터 지오단테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스가 나타난 거죠. 이제 지온족 다 해치우고 끝났다 했더니 이제 진보스 지오단테가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콘스콘 왕의 왕관이 이제 디오 모양이었죠. 그래서 콘스콘 왕을 집어삼켜서 이 안에 이제 지금 콘스콘 왕이랑 유일이 공주가 이제 들어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알가스 기사단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됩니다. 이 몬스터 지오단테는 이제 지크지온의 힘을 받은 거대한 몬스터예요. 굉장히 크고 HP 3000이잖아요. 3000. 아까 카미유가 100이에요. 100. 카미유 100인데 얘는 3000. 크죠. 지난번 이제 뭐 전설의 거인도 뭐 한 3000, 4000 정도 됐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요거 단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설이 있어요. 이거 오늘 사실 요 안에 넣을까 하다가 지오단테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건 논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확실하다보다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그 고질라에 나오는 비오란테에서 온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비오란테 보여드릴게요. 비오란테라고 그 괴수인데 여기 있다. 요렇게 생긴 괴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비오란테. 비오란테라는 괴수예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여기 뭐 들어가 있고요. 괴몰입이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촉수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게 바이오 괴수 비오란테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대 바이오 괴수 비오란테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모해화가 있네요. 그래서 고지라 대 비오란테라는 시리즈에 나오는 이제 적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비오란테에서 가져와서 지오단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촉수들 나오고 입 있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빛나고 닮았죠. 별명이 장미괴수. 그래서 아까 그 장미 모양이 있었구나. 제가 괴수까진 몰라요. 요거죠. 요 장미괴수 요 뒤에 있는 요건데 이 비오란테 요 보시면 이제 요런 모습이죠. 요 비오란테에서 온 것이다 라는 설이 현재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ST 건담 모티브들 중에 그 이 괴수 시리즈 모티브가 많아요. 이 요코야베기 괴수 엄청 좋아하시고 울트라맨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얘는 비오란테에서 온 게 맞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처음엔 저도 단테라고 그래서 무슨 신곡에 나오는 단테야?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비오란테를 가지고 좀 이름을 바꿔서 비오란테니까 지오단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변형을 준 거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터 지오란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최종 전투를 하게 되죠. 지오란테와. 그래서 지오단테는 이 강력한 힘으로 아무로와 알가스 기사단을 공격하는데요. 그때 아무로가 역시 캡틴 우드에게 들었던 정보를 기억해냅니다. 용과 사자와 올빼미를 모으고 힘과 기술과 마법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 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로는 캡틴 우드의 지혜에 따라서 알가스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3개의 마법 도구, 무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지오단테와 맞싸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오단테를 쓰러뜨리고 콘스콘 왕과 유일이 공주를 구해내게 됩니다. 뭐 전투씬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HP 보시면 알겠지만 지오단테가 3000이고 얘네 셋이 힘을 모으면 요 장비 끼고 하면 3000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이다이라고 하는데 말하면 맞짱을 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아무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얘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로 있잖아. 아무로가 살짝 찔러주면 여기가 더 강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겨냅니다. 그래서 지오단테를 해치우고 콘스콘 왕과 유이리 공주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단테와의 최종 전투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사실 뭐 최종 보스여서 와 하고 나오지만 원래 최종 보스는 하는 게 원래 없잖아요. 그렇게 와 하고 나와서 주인공들 필살기 받고 뭐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파이널 포메이션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쫙 나가고 뭐 이제 막 오바리 겉법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죽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이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후 지오단테까지 해치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틀렸어. 카미오 왕자를 먼저 구할 게 아니라 알렉스를 먼저 구했어야지. 그러면 더 쉽게 이겼을 거 아니야. 근데 지오단테까지 해치우고 나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나이트 알렉스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나이트 알렉스는 작중 내내 감옥에 갇혀있어. 아 움직일 수가 없어. 난 감옥에 있어. 구해줘. 이러고 있는 사이에 얘기가 다 끝났어요. 심지어 자기 부하들이 예전에 막 힘겹게 통솔했던 애들이 다 레벨업하고 파워업하고 장비 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까먹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늠름해져서 오고 그 다음에 쟤는 누구지 했더니 기사단장 대리를 내 직업 내 자리 흐름상 깜빡했다. 예, 뭐 우리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하여간 나이트 알렉스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감옥의 알렉스 우리 왜냐면 이제 아무로가 단장 역할을 잘해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다가 되려면 새로 온 사람이 일을 못 해야 되는데 아무로가 잘했잖아. 아무로가 잘한 거예요. 아무로가 잘하니까 이제 알렉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그래 옛날 상관인데 그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치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생각이 나서 알렉스를 구출해내고 이제 정말 다 구해낸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지방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제 뭐 문조제국하고 알가스 왕국도 화평을 했겠죠. 그다음에 콘스콘 왕도 이 지크지온의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완벽해졌죠. 이제 문조 제국은 전범이야. 전범인데다가 심지어 유이리 공주는 카미유 왕자랑 이제 결혼하는 건 거의 확정이야. 그러니까 문조 제국은 이제 알가스 왕국 밑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스콘 왕이 마지막 불꽃을 태워봤는데 안 된 거지. 역시 외세를 끌어들여서 권력을 얻는다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얘가 너무 오늘 딴 데로 많이 가네요. 노아 지방에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나이트 아무로도 성장을 했죠. 이제 정말 나이트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지온족을 이끄는 진정한 흑막인 바로 어둠의 황제 지크지온이 있다는 것 이런 존재를 이제 아무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이 지난번 전설의 거인 편을 통해서 지크지온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나이트 아무로도 이 알가스 기사단 편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황제 지크지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정의를 구하는 나이트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크지온 잡으러 가야죠. 대마왕 잡으러 가야죠. 대마왕 잡으러 가야죠. 대마왕 소나기에 쓰다독하 구해내자 뭐 이런 느낌이죠. 니나는 안 나오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흑막을 해치우기 위해서 아무로는 블랙스완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지크지온을 해치우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그 나이트 건담과 이 알가스 기사단 건담족의 후예들이라고 하니까 이들을 얘가 기억이 없잖아요. 나이트 건담 기억이 없으니까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이제 노아 지방은 평온해졌으니까 뭐 잠깐 얘네들이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 없다 라고 해서 알가스 기사단 전체는 기사단은 남고 알가스 기사단의 4명 건담족 4명이 나이트 알렉스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는 아무로와 함께 라크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가스 기사단 지크지온 편 3부에 해당하는 알가스 기사단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전설의 거인 편이 있었던 거죠. 전설의 거인 편이 있었던 거니까 시간초로 오면 라크로아의 용사편 이후에 이제 전설의 거인하고 알가스 기사단은 거의 동시기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나이트 건담들도 이제 왕국으로 귀환하고 있고 아무로는 새로운 동료죠. 건담들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모두가 라크로아 왕국에서 모여서 진정한 흑막인 지크지온을 잡으러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마지막 편인 4부에 해당하는 빛의 기사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알가스 기사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라이브 SD 강좌 볼커 스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